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다룬의 젖바둑 법칙 시간입니다. 이 강좌는 9점 젖바둑부터 2점 젖바둑까지 저 프로의 입장이 아닌 아마추어 여러분의 눈으로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니만큼 젖바둑의 기초인 9점 젖바둑 대응법부터 알아볼 텐데요. 그럼 안다룬의 젖바둑 법칙 지금 시작합니다. 예, 9점 젖바둑에서 상수의 첫 걸침부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것저것 어떤 응수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시도해 보셔도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경험 다들 한두 번씩은 하셨을 겁니다. 9점 젖바둑에서는 그 바둑을 단순하게 짜는 것이 초반에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 이 시간에는 초반 백의 걸침에 대한 응수 요령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예, 일단 일반적으로 백의 날일자 걸침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바둑 배우실 때 이렇게 변에 흑돌이 있으면 붙이고 세워준 다음에 이렇게 뛰라고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처음에 아마 이렇게 많이 두시다가 오히려 이 흑돌이 굉장히 약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경험한 바로는 즉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붙이시다가 나중에는 다시 그냥 이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붙이는 수를 꼭 숙지를 하셔서 두셔야겠고요. 이렇게 받고 나면 백이 다음에 또 이렇게 걸쳐 옵니다. 처음에 이쪽 붙이는 것까지는 많이들 붙이세요, 그래도. 근데 이쪽에 또 붙이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겁이 나게 됩니다. 또 붙이게 되면 뭔가 백이 점점 벽이 생기는 것 같고 다음 수가 눈에 확 들어오죠. 상수가 여기서 이렇게 씌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서 제대로 응수를 하지 못하셔서 한번 당하시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제 붙여서 세워서 뛰는 수법을 사용을 꺼려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변화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앞으로 붙이고 뛰는 이 공격적인 수법을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씌워왔을 때요. 보통 생각하시는 것이 뭔가 빨리 탈출을 하고 싶어서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씌워오게 되면 또 마음이 더 급해져요. 이쪽으로 또 나옵니다. 하지만 또 주변도를 자꾸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봉쇄가 쉽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인 다음에 안에서 살려고 하면은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바깥쪽으로 활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에서 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9점 젖바둑이기 때문에 또 실력차도 상당히 크고요. 지금 이런 장면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이 씌어올 때 무턱대고 나가는 방법보다는 일단은 침착하게 이렇게 근거를 차지하면서 탈출과 안에서 사는 것을 맛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막아온다면요.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벌리고 계속 씌워오더라도 이렇게 양날일자, 세모 형태가 되는 이 양날일자는 모양을 갖추는데 굉장히 아주 두터운 형태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대마사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렇게 백이 둘러싸서 세력을 얻었지만 자세히 보시면 흑이 먼저 차분하게 양쪽을 지켜두시면서 모양을 갖춰두었기 때문에 이 세력은 전혀 앞으로 어떤 위력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뭔가 끊기는 약점만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부담스러운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이 쉽게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또 그러면 양쪽을 벌리면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지금도 이렇게 양날일자 삼각형 모양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백이 그냥 뛰어나가는 것은 이렇게 쉽게 뛰어나가서 큰 문제가 없고요. 뭔가 봉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백이 모양을 갖춰서 봉쇄를 하게 된다면, 네, 지금 보시면 흙이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졌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백이 아무리 굳어져도 흙이 전혀 다칠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흙도 마찬가지로 백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이렇게 두 집 내고 쌈지를 뜨고 살더라도 백의 이 세력이 전혀 지금 위력을 발휘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모자 씌워 왔을 때는 이렇게 날일자 가시고 계속 양날일자로 나가는 법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요. 그럼 백에 또 다른 뭔가 강수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겠죠? 또 벽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가는 수 또는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위로 붙이는 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늘게 된다면 계속 꾹꾹 막혀서 이것은 흙이 아주 답답한 형태가 되고요. 일단 붙였을 때는 기본적으로 봐도 처음 배우실 때 붙이면 젖혀라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젖히시면 되고요. 끊어오면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이제 흙돌을 싸우기보다는 흙돌을 둘 중에 한 돌만 살리고 한 돌은 버리면서 타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이렇게 단수치고 이 한 점 버리시고 이렇게 이어두시면 계속 공격을 온다 하더라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충분히 살고요. 중앙의 세력은 역시 처음에 흙이 귀를 잘 지켜두었기 때문에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붙임을 또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아래쪽 붙임을 두게 되면 역시 지금도 넣으시는 게 아니라 일단 젖히시고 끊어올 때 지금은 이쪽 한 점을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시고 쉽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돌을 다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젖바둑이니만큼 어느 정도는 포기하시면서 두텁게 두시면 이렇게 무난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상수의 모자 씌움 이제는 두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모자 씌움을 당하기 전에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흙이 양쪽에 모양을 잘 갖추어 나왔기 때문에 모자 씌움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안에서 차분하게 응수를 해 나가시면 쉽게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일단 흙이 모양을 잘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씌움을 당하더라도 차분하게 안에서부터 모양을 넓혀 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 양날일자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그 바둑을 배우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이제 붙여뻗기 정석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9점 젖바둑에서 붙여뻗기 정석 상황에서 어떻게 응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붙여뻗기 정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붙여뻗기 정석은 흙이 자신을 수비하는 가장 좋은 정석인데요. 그래서 또 그 초급 시절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자신이 굳어지는 만큼 이제 백도 상당히 강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처하는 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걸침에서 어떻게 응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수를 먼저 배워보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위로 붙이는 붙여뻗기 정석 포석을 알아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석이 되면 보통 이제 젖바둑이기 때문에 아마 백이 이렇게 차분하게 지키기보다는 이제 강하게 밀고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지켜두시면 흙이 귀도 지키고 변 쪽으로도 나와 있어서 훨씬 더 이제 흙 모양은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백의 모양을 보시면 또 이렇게 돌이 중앙 쪽으로 올라와 있어서요. 이제 이 흙 한 점이 상당히 더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백이 다시 걸쳤다. 이때 응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붙여뻗기 정석밖에 모른다. 계속 이렇게 두게 되면 똑같이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단단하게 양쪽 모양을 지키고 시작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씌우고 보면 이 흙 한 점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흙 한 점은 지금 상당히 고수가 아니고서는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9점 젖바둑에서 이 한 점을 살린다면 그것은 지금 치수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 한 점이 거의 잡히는 형태인데 이렇게 아무런 백이 수고도 없이 한 점을 잡게 된다면 흙이 굉장히 좀 싱거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응수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까 배우신 대로 이렇게 된다면 역시 백은 이렇게 씌워올 텐데요. 배우신 대로 계속 진행을 하면 아까는 분명히 이쪽을 씌우면 백이 위를 막아서 이렇게 놓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도를 두더라도 이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겠죠? 이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백이 이제 먼저 성공으로 오기 때문에 물론 같은 실력이라면 흙이 충분히 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흙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알기 쉽게 응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요. 내도를 좀 소극적이더라도 좀 더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쪽에서는 흙이 일단 귀를 확실하게 지키고 변도 차지했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얻었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조금 좁지만 먼저 날일자로 가서 이 한 점을 좀 지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백이 상수 입장에서 이런 곳을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쉬운 정석으로 진행이 된다면 9점 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일단 뛰어나오는 수를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뛰어나오게 되면 이제는 조금 지켜놨기 때문에 계속 지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분하게 역시 귀에서 변으로 이어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계속 백이 뛴다고 하더라도 차분하게 받아둡니다. 이 모양은 이렇게 씌워 오더라도요. 이렇게 하나 나오시고 막을 때 이렇게 또 모양을 넓히시면 지금 아까 배우신 삼각형의 양날일자 모양이 나왔죠? 이 모양은 굉장히 두텁게 대마를 살리는 안형의 급소가 되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의 씌움은 별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물론 이쪽으로 반대편에서 백이 압박을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압박을 와도 중앙 쪽으로 나가시게 되면 사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자 씌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곳을 갈라오더라도 그냥 쉽게 이렇게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탈출하면 양쪽의 흙 모양이 단단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백이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수법도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붙여서 이렇게 호구 칠 때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당하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안으로 있거나 이렇게 안으로 이어서요. 움츠러들게 마련인데요. 이런 곳은 반드시 위쪽으로 단단히 이셔야 하고요. 백은 패를 들어오게 됩니다. 패는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패 들어오면 그냥 물러서는 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패는 일단 따내십시오. 일단 따내시고 백이 뭔가 어딘가 악수패를 쓸 거예요. 이런 수 굉장히 악수입니다. 백이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것을 많이 약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수는 다 받아주시고요. 이 패를 이기고 싶어서 이런 곳을 끊는다던가 이런 손해수를 두기 시작하면 패를 이기고 바둑을 치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패는 이제 초반에 패를 걸어오면 패는 져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져준다. 대마가 걸린 큰 패가 아니고 이런 한 점 잡는 패는 져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패감을 쓰시고 일단 차분하게 악수가 아닌 패감을 씁니다. 그럼 백도 뭔가 막 패감을 쓸 거예요. 또 이런 수는 다 악수가 됩니다. 이제 이 흙돌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이 패는 그냥 양보하십시오. 지금 보시면 흙이 가장 약한 돌이 어느 것입니까? 이 돌이 그래도
이런 악수를 도와주어도 이 돌이 가장 약하죠. 예, 이 돌을 하나 지키시고 백이 따내겠죠. 차분하게 완벽하게 지켜놓고 보시면은 오히려 이 백돌이 굉장히 약한 돌이 됐습니다. 탈출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흑이 약한 곳은 어디죠? 이쪽이 또 약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켜서 차분하게 진행을 하시면 뭐 전혀 백이 손 쓸 틈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약한 돌부터 차분하게 지켜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붙여뻗기 정석에서는 백돌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다른 응수법을 택했는데요. 예, 그만큼 상대가 강한 곳에서는 좀 더 소극적이더라도 자신의 돌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패에 대해서 잠깐 배우셨는데 초반에 패 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초반에 패가 나면 패는 지더라도 큰 곳을 두 군데나 둘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흑의 입장에서는 환영해야 될 만한 상황이고요. 패를 미리 겁내고 물러나시기보다는 패에 적극적으로 응하시고 패는 항상 백이 패를 걸었을 때 꼭 한번 따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따내지 않고 물러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패는 따내라는 것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도 이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궁금한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상수와의 접바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수 접바! 예, 저는 교직 생활 평생 하다가 이제 노후에 바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둑이 상당히 아마 인생하고 관계가 면밀한 것 같아요. 제가 간혹 기원 가는데 5점 1급한테 5점을 놓고 떠요. 그런데 궁금한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이 2칸 벌렸을 적에 다가왔을 적에 대처하는 방법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여기를 놔야 되는지 아니면 또 2칸 벌긴 만큼 저도 2칸을 벌려야 되는지 때로는 날일자로 가야 되는지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시간 그 궁금한 점을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평택에서 4급 정도 기력의 송현득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5점에서 백이 2칸 높은 걸침했을 때 그 응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날일자 걸침은 이제 5점 정도 되면 흑도 웬만큼 응수법을 알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좀 뭔가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2칸 높은 걸침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고요. 이 흑돌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흑은 더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시달릴 염려가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가만히 받아두시면 가장 무난한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이제 대역공을 하거나 아니면 이 틈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 틈을 좀 더 넓혀서 이제 흙집을 더 키우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들게 마련인데요. 먼저 이렇게 흙 모양을 더 키우는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밀어가서 이쪽 모양을 키우려고 하는 경우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네, 이쪽 모양을 보시면 아직 귀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백이 이런 곳을 쑥 들어오더라도 바깥쪽에서 막으면 안쪽으로 침입을 해서 오히려 지금 흙이 껍데기만 남게 되고요. 안쪽으로 봤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버리면 흙이 굉장히 중복이에요. 오히려 백 세력만 두텁기 때문에 이쪽에 백에게 큰 모양을 허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상대방 돌에 가까이 다가가서 귀의 흙집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썩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역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시 협공을 당하게 되면 지금 이 흑돌이 굉장히 외로워졌어요. 나오더라도 뛰어나와서 이렇게 뛰어나오게 되면 백도 물론 두 돌이 약하지만 흑도 아직 귀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 돌이 약하고
좀 진행을 하다가 백이 다시 이쪽을 또 뛰어들게 되면 흑돌은 계속 갈라지면서 약한 돌이 늘어나게 됩니다. 젖바둑에서는 복잡하게 되면 상수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단순하게, 많이 굴복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단순하게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협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받아두시면, 보시면 백이 이렇게 걸친 거에 비해서 얻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키워가더라도 원래 5점 정도 바둑이면 이 모양은 백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있다고 해서 백 모양이 더 커진 것도 아니고 특별히 백이 좋은 점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이쪽에 계속해서 뭐 붙이고 젖히고 해도 다 이렇게 차분하게 받으시면 흙집이 단단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백이 물론 3-3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백이 가장 안 좋은 방법인데요. 침착하게 다 받아주시게 되면 이 백 한 점이 오히려 굉장히 이상한 곳에 가 있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상대방이 변칙적으로 이렇게 현혹을 하면서 나올 때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젖바둑에서는 가만히 받아주시는 수가 좋겠습니다. 9점 젖바둑 초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돌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뒤에서 변으로 뻗어나가면서 서두르지 말고 단단한 모양을 갖추시고 공격을 받을 때는 양날일자 모양으로 차분하게 모양을 잡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둑에는 위기구품이라고 해서 초단부터 9단까지 각각의 별칭이 있는데요. 젖바둑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9점 젖바둑에는 수졸, 스스로 지킬 줄 안다인데요. 스스로 지킬 줄 알게 된다면 9점 젖바둑 탈출 성공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